밥 한 끼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 본성이 다 나옵니다. 제가 68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처음엔 정말 교양 있고 품이 있어 보였던 사람들이 식당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평소엔 친절하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식당 종업원한테 반말하고 음식 나오는 게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신호들만 잘 봐도 앞으로 상처받을 일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노후에는 마음 상하는 관계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야 하는데 그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위험 신호 3가지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학창 시절엔 반장도 하고 모범생이었거든요. 40년 만에 만났는데도 여전히 점잖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러 간 그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친구가 주문하면서 종업원한테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나한테는 존댓말 쓰면서 정중했는데 젊은 종업원한테는 대뜸 반말이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좀 가져와. 이런 식으로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구나.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나중에 나한테도 그럴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 뒤로 몇 번 더 만났는데 제가 은퇴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태도가 묘하게 달라지더군요. 예전처럼 존중하는 느낌이 사라지고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종업원이나 택시기사, 경비원 같은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려워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절대 곁에 없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음식에 대한 지나친 불평입니다. 물론 음식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죠. 하지만 뭘 먹어도 트집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짜? 저번에 갔던 데가 더 나았는데. 이런 반찬 가지고 장사하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식당 갈 때마다 이랬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식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일도 뭐든지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내가 추천한 것도 다 싫다고 하니까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서 다 떠납니다. 나이 들어서 외롭다고 하소연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계산할 때의 태도입니다. 돈 문제에서 사람 본성이 가장 잘 나타나죠. 제가 겪은 일인데요.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넉넉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식사하고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더 황당한 건 자기가 계산할 때는 꼭 제일 싼 메뉴만 시키고 남이 낼 때는 비싼 거 시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색하고 계산적인 거죠. 반대로 정말 좋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번갈아 가며 내고 상대방 형편을 배려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그냥 자기가 내고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내게 하고요.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3가지만 잘 봐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한테 함부로 하고 늘 불평불만이 많고 돈 앞에서 쪼잔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68년 살면서 느낀 건데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안 변해요. 젊을 때 못된 사람은 늙어서 더 못되고
인색한 사람은 더 인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을 일찍 발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식사 한 끼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아닙니다. 밥 먹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40년, 50년 쌓인 습관과 본성이 다 나타납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 힘든 순간이거든요. 배고프고 기다리고 돈 내야 하는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식당에서만 사람 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신호들이 참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웃은 항상 20분, 30분씩 늦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매번 늦으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헐레벌떡 와서는 별일 아니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고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다른 약속도 쉽게 어깁니다. 돈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갚기로 한 날 안 갚고 비밀 지켜달라고 한 얘기도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고 실제로 그 이웃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도 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 다 놓치고 저는 아픈 몸으로 1시간을 기다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아프든 말든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구나. 뒷담화와 험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다녔던 노인정에 한 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재미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참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전부 다 남 흉보는 얘기더라고요. 저 집 며느리는 게으르대, 옆집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째째하대, 윗집 할머니는 남편 무시한대.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는 내 얘기도 저렇게 하겠구나. 정말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한테 들으니까 제 얘기도 이상하게 부풀려서 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느니, 돈 때문에 자식들이랑 싸웠다느니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지어내서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은 여러분 얘기도 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아무리 비밀이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 해도 소용없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못 고칩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네에서 개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봤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너그러운 할머니로 통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 순번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때 개돈을 냈는데 이분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더라고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손자 학원비를 내야 한다. 다음 달에 2배로 내겠다. 결국 개모임이 깨졌습니다. N년 동안 쌓은 신뢰가 돈 몇 푼 때문에 무너진 거죠. 더 서글픈 건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식들도 잘 살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었어요. 그냥 자기 차례가 되니까 아까웠던 거죠. 남들 탈 때는 잘 내면서 자기가 줄 차례가 되니까 본색이 나온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간식 하나 나눠 먹는데도 꼭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들. 무료로 뭐 준다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다 챙기는 사람들. 이런 사소한 데서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나요. 사소한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인사를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못 들은 척하거나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해도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났다. 병원 예약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요. 전화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건만 말하고 뚝 끊어버리는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받기만 하는 사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상의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도 못합니다.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까요? 뒷담화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까요? 작은 이익에 눈먼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68년 살면서 본 바로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중요한 약속 안 잡고 뒷담화하는 사람한테는 제 얘기 안 하고 작은 것에 욕심 부리는 사람하고는 돈 거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제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척추 수술이었는데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어야 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수술 소식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한다면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병 한 번 와서 과일 바구니 놓고 5분 만에 가버렸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동네에서 그냥 인사만 하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셨어요. 별것 아니라면서 집에서 끓인 미역국도 가져다 주시고 병원 밥 맛없다고 김치도 싸우시고 제가 미안해서 그만 오시라고 해도 운동 삼아 온다면서 계속 오셨죠. 또 있었습니다. 옛날 직장 후배가 있었는데 2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수술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면서요. 그 친구가 매주 주말마다 와서 병원 일 다 도와줬습니다. 서류 작업이며 보호자 역할이며 퇴원할 때는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줬어요. 반대로 평소에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 온 사람,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연락 끊은 사람, 심지어 제가 수술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재산 얘기 넌지시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 시간 내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필요한 게 뭐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일관성 있는 행동이 신뢰를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정말 한결같은 분이에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산책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인사하시고 약속은 꼭 지키시고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항상 같은 모습이에요. 이분이 동네에서 얼마나 신뢰받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들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상담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 중재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왜 그럴까요? 이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은 친절했다가 내일은 차갑고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게 되죠. 좋은 사람은 화났을 때도 기본 예의를 지킵니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면 차분하게 얘기하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그런데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인간관계 정리법이 있습니다.
저는 60대가 되면서 인간관계를 확 정리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많은 게 좋은 줄 알았어요. 명함 많이 갖고 있고 아는 사람 많으면 뭔가 든든한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심으로 내 건강 걱정해주는 사람,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서너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나 생일 때 연락 오는 사람들을 체크해 봤어요. 형식적인 안부 문자 말고 진짜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서 차 한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기고 다 정리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부탁할 때만 연락하는 관계는 끊었어요. 서로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용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이런 관계 유지하면 마음만 상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 구별하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똑같이 대하는 사람. 제가 회사 다닐 때랑 은퇴하고 나서랑 태도가 안 변한 사람들이 진짜예요. 둘째, 내 자랑 들어주는 사람보다 내 아픔 들어주는 사람. 잘 나갈 때는 다들 박수 쳐주지만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물어요. 셋째, 뒤에서도 내 편인 사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날 변호해주고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해요. 넷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 다섯째, 작은 것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 건강 상태 같은 걸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인생, 좋은 사람들하고만 따뜻하게 지내면서 살아야죠. 나쁜 사람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 알아보고 소중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엉뚱한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관계는 다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깊이 있게 만나니까 삶의 질이 확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요. 겉으로만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이 훨씬 든든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당에서 종업원 무시하고 음식 투정하고 계산할 때 꽁무니 빼는 사람,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뒷담화 즐기고 작은 이익에 눈멀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 두는 게 현명합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한결같은 모습 보여주고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인연입니다. 68년 살아보니까 인간관계가 인생의 전부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곁에 좋은 사람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젊을 때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 수 있지만 늙으면 따뜻한 사람 하나가 절실해집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불편한데도 참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상처만 주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둘째, 용기 내서 정리하세요. 나쁜 사람한테 노라고 말하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셋째, 좋은 사람한테는 표현하세요. 고맙다고,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관계라도 잘 가꾸고 정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한테 쓸 에너지로 좋은 사람 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남은 인생 마음 상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웃으면서 살아요. 그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다 같이 현명해지면 좋잖아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도 들려주시고요.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게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